자, 일주일 전에 이제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그럼 내일쯤에 갤럽 여론조사가 이번 그렇죠. 주에 또 나오잖아요. 이제 일주일 전 거를 지금 우리가 인용을 하고 있는데, 총선 1년을 앞두고 있으니까 여든 야든 지금 여론조사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그 여론조사 결과가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나오면 그저 지나가고, 좀 불리하게 나오면 그게 과학적으로 잘못됐다, 뭔가 굉장히 불만을 표시하거든요. 심지어 불신론까지, 그 여론조사 못 믿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그건 뭐 정치인들이 다 그래요? 정략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아, 그래도 한국 갤럽 그렇지만은 여론조사는, 한국 갤럽 네. 여론조사는 공신력이 가장 높기 때문에 네. 저도 거기를 굉장히 중시하고 있는데요. 대개 지금까지 보면은 총선 1년 전에 네. 여론조사 결과대로 총선 결과가 나왔다, 네. 이런 통계예요. 네네. 그런데 어떻게 됐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군력 외교, 미국 정보기관의 우리나라 도청 문제, 민생 경제, 네. 외교, 국방, 대북 문제, 이런 걸를 평가해서 국민들이 현명한 거예요. 다시 20%대로 주저앉았잖아요. 그럼 외교에 대해서 아주 저평가를 그렇죠. 하고요. 아주 저평가죠. 네네. 아, 우리 국민들이 보통 국민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네네. 이 윤석열 대통령이 여론을 귀담아 올리기 드려야죠. 위해서 네네. 올리기 위해서 지금 강대강 정책을 쓰잖아요. 노조 척결한다. 네. 북한 더 강한 무기를 만들어서 한다. 근데 그때 한 번 하고 이제 약효가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런데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 이런 약발이. 강력한 또 마약 네네. 이런 것을 하면은 국민들이 올라가리라고 생각하지만은 저는 조금 올라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극우 태극기 부대들이 원체 실망해서 빠졌다가 다시 조금 뭉쳐주지 않을까. 여기다가 그러면 민주당이라도 잘해야 되는데 아, 민주당도 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번에 돈봉투 사건 같은 악재가 터지니까 아마 저는 이번 주 봐야겠네요. 이번 주 봐야죠. 네네. 내일 봐야죠. 내일 보면은 동반 하락을 하든지 윤석열 대통령은 약간의 상승과 민주당은 하락, 이렇게 저는 점치고 있습니다. 그 저는 생각을 달리 하는데요. 네. 지난주 한국갤럽 여론조사, 이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자세히 알 수가 있는데요.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27%. 예. 그러니까 부정평가는 무려 65%가 치솟았습니다. 국민의 65%가 대통령의 국정수행이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네. 10사람 모여 있으면 7사람이 네네. 잘못했다 하고 3사람이 잘했다 하는데 네네. 이건 내각제 같으면은요, 네네. 정권이 사퇴해야 됩니다. 네. 그러나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도 없지만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방 강연을 다니면은 윤석열 탄핵 끌어내려야 된다 네. 하는 여론이 차차 높아간다. 그렇지만 이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대통령은요,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선거에 나오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여론조사 결과를 의식해서는 안 돼요. 국가가 바로 갈 수 있도록 정책을 펴야 되는데 너무 그걸 의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 뭐 다 나오는 게 강대강아니에요. 그래서 아니, 검찰총장입니까? 대통령입니까? 너무 말씀을 함부로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시장님하고 약간 다른 게,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변동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국힘당의 지지율은 좀 올라가고 민주당은 떨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지난주 갤럽이 국힘당은 31%, 민주당은 36%거든요. 예, 대통령 지지도가 소속 정당인 국민힘보다 떨어지고 있어요. 네네. 그런데 과거 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 훨씬 앞서고 민주당보다 민주당이 앞섰죠.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돈봉투 사건 나왔으니까 그런데 정말 이 민주당의 이 돈봉투 사건은 이 시대에 어울리지 않은 사건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시대착오적이잖아요. 아 거기다 대고 뭐 네. 밥값이다 뭐 관행이다. 이건 이 말하는 자체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진짜 정신 차려야 돼. 자격 없는 네, 국회의원이고 자격 없는 국민이에요. 과거의 관행이 좋으면 지켜나가야지만 나쁘기 때문에 지금 개혁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혁신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김 시대, 번일주의 네. 시대는 대통령이 당 대표를 임명했지만 지금은 당 대표를 경선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다 지명해서 하기 때문에 반대할 사람은 못 나오게 하기 때문에 지금 정치가 엉망이게요. 이러한 권위주의를 타파한 게 노무현 대통령이기 네네.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 사후 높이 평가받는 게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가치관이지만은 권위주의를 탈피하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헌법 정신을 일으킨 분이 노무현 대통령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그 민주당 돈봉투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저는요 네. 그 돈봉투 사건이 12일 날, 네. 13일 날 JTBC에서 보도가 당사자들의 즉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네네. 또 중견 간부들의 육성이 보도가 됐어요. 네. 이건 빼도 박지도 못하는 그런 증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14일 날 아침 YTN 라디오에 가서 이건 문제가 있다. 검찰이 정치 탄압을 하고 말하지 마라.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도 당의 움직임이 없어서 14일 날 강원도 원주에 가서 15일 날 경남 창원에 가서 똑같은 주장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월요일 이제 5일 만에 정리를 해서 그래도 이재명 대표가 대국민 사과를 하고 송영길 전 대표 귀국해라. 네. 자체 조사보다는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어떤 경우에도 검찰이 정치적으로 하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규명을 해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과도 완전히 차별화되는 겁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은 159명의 우리 청춘들이 이태원에서 정부 잘못으로 죽었지만은 절대 인정을 하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잖아요. 대책도 안 내놓잖아요. 지금 현재 다 그래요. 자, 세월호 그 주기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을 뭐라고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차별화해서 그렇게 했다. 네. 높이 평가하는데 저한테도 그래요. 방송에서도 연설을 듣는 청중들이 그러면 이재명 대표도 같은 거 아니냐. 그런데 왜 자기는 안 하냐. 그래서 350번 이상의 검경에서의 압수수색에도 증거가 없다. 보고 싶다 증거야. 하는데 이재명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 육성이 녹음돼서 돈 가져와라. 돈 누구 줘라. 이런 게 들리느냐. 없다고 하면은 나는 차별화됐고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정리한 것은 다행이다. 그리고 송영길 대표는 22일 내일 모레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할 게 아니라 귀국해라. 귀국해서 국민한테 설명을 하고 검찰 수사를 받아서 진위가 가려져야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민주당이 그렇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송영길 대표가 빨리 와야 수습되잖아요. 그렇죠. 그저 검찰에 끌려갈 수는 없잖아요. 송영길 대표가 저도 네. 제일 가깝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금권, 돈 가지고 정치한 분은 아니에요. 아주 청렴한 분인데 거기에 관련됐다 안 됐다는 지금 현재 단순히 그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송영길 대표한테도 보고됐다. 네네. 많이 썼다. 이런 얘기를 했지. 송영길이 그
연결되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국민한테 해명을 하고 검찰에 가서 철저히 조사받아서 진위가 가려져야지 지금 안 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차제 그런 뭐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선거 풍토를 없애야 되는데 당연히 지금 없어졌어요. 말씀하신 대로 노무현 대통령 때 정한 게 50배로 이렇게 벌금 내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5만 원 받으면 250만 원 내야 되고 이런 건데 그런 걸 더 강화를 해서 무섭게 해야 돈 줄 생각. 아니 지금도요. 네. 국민들이 많이 깨우쳐졌습니다. 일부 선거 브로커들은 뭐 저한테도 그래요. 네. 제가 아직까지 저는 과연 정치 현실로 나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하고 연고 있는 두 지역에서 나와라 하는 얘기가 있는데 때때로 엉뚱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요? 돈을 좀 써야 된다. 이런 것이 몇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선거 브로커들입니다. 이정근 그분도 저 녹음에 나오는데 뭐 그분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만은 박영선 장관도 아는데 설명을 하는데 또 아는 사람들이 다 설명하는데 보통 분이 아니고 어떻게 됐든 그분도 9개월간 구속돼 가지고 체중도 뭐 엄청나게 빠졌대요. 그리고 녹음 테이프도 그렇게 나오니까 검찰 수사에 협력해 가지고 검찰이 프리바게인을 했는지 여부는 모르지만은 3년 구형을 했어요. 대개 3년 구형을 하면은 재판장은 2년 집행유예 2년 실형을 때려서 집행유예 한 5년 때리는 게 관례입니다. 그런데 재판부에서 재판을 해가지고 이건 문제가 있다 해서 구형 3년보다도 훨씬 높은 4년 6개월을 징역형을 선고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는 이 녹음 테이프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러니까 검찰이 그러한 프리바겐 이런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공개했지 않느냐 이런 합리적 의심은 되지만은 설사 합리적 의심보다 더 큰 것은 우리 당 의원들의 육성으로 돈 번트 문제가 거론됐다고 하면은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책임지고 해 나가야지. 근데 뭐 보도에 따르면 JTBC의 그 녹음은 검찰이 내서 취득한 게 아니라는 보도도 저는요 있더라고요. 그러한 디테일한 문제를 가지고 민주당이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검찰이 프리바겐을 했건 이정근 부총장이 협력을 했건 검찰이 녹음 테이프를 유출시켰건 안 했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민주당은 과연 우리 현역 의원들이 중견 간부들이 녹음으로 그 육성으로 그러한 문제가 나왔다고 하면은 철저히 검찰에 협력을 하고 또 송영길 대표도 빨리 귀국을 해서 협력을 해야지 이걸 뭐 그 자체가 나쁜 건데 그렇죠. 본말을 전도시켜서는 안 되죠. 완전히 털고 가야죠. 예, 그렇죠. 깨끗하게 세탁해서 오히려 저는요,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민주당이 진짜 엄참마속 잔인한 결정을 해서 이 문제를 털어낸다고 하면은 국민들로부터 일반적으로 내년 총선에 악재다 하는데 이게 전화위복을 계기로 삼아서 완전 정리를 한다고 하면은 훨씬 국민들로부터 지지받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 대표의 귀국이 빨라야죠. 빨리 끝내고 가을 안에 끝내야 되지 않겠어요? 저도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아요. 꺼졌더라고요. 그렇지만은 저하고 진짜 얼마나 가까운 사이였냐면 제가 문화관광부 장관을 김대중 대통령께서 임명하시면서 한 6개월 초선 재선 의원들 중에서 누가 우리 민주당을 이끌 만한 동량으로 성장하는 것을 좀 보고 나한테 보고해라. 그래서 6개월 있다가 저한테 하문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송영길 의원입니다. 왜? 책을 놓지 않고 공부를 하고 소외계층은 다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 정체성을 가장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국회의원
사선하면서 어떤 단체에 가입을 하지 않았어요. 아. 제가 가입을 하면은 김대중이 가입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네. 그러나 단 송영길의 대북 관계를 하는 동서남북 포럼의 고문으로 제가 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송영길 전 대표는 저를 보면은 고문님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임종석 말 잘하고 소통 능력 네네. 그런 것을 해서 대통령께 보고를 했는데 두 분 다 잘 성장을 했어요. 근데 송영길은 제가 아는 송영길은 김대중의 신임을 받은 송영길은 절대 비겁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네. 이 송영길 죄송합니다. 송영길 전 대표나 임종석 전 실장이 대북 문제에 특별히 관심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